그 조선 왕실의 결혼, 사랑이 아닌 권력의 전쟁이었다. 조선 왕실의 혼인에 얽힌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왕의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냉혹한 권력 다툼의 시작이었을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궁중 혼례의 장막 뒤편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치적 계산과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왕실의 결혼은 결코 두 남녀만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왕조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거대한 정치적 도구였죠. 단순히 왕실의 은밀한 스캔들을 엿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나아가 국가의 방향까지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그 복잡하고 치밀한 메커니즘을 함께 탐험해 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왕실의 결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달콤한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왕실의 혼인은 개인의 감정이나 취향이 아닌 철저히 가문의 번영과 왕권의 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왕비가 될 여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을 짊어진 채 자라났을지도 모릅니다. 간택이라는 엄격하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한 여인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이면에는 가문의 명예와 권력을 향한 치열한 암투가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양반 가문에서 왕비 후보를 물색하는 과정은 마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소녀들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간택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죠. 그들은 아름다운 용모뿐 아니라 학식과 덕성을 겸비해야 했고 무엇보다 흠잡을 데 없는 명문가의 딸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를 고르는 행위를 넘어 왕실과 강력한 외척 세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를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엄숙한 의식 속에 궁궐로 들어서는 어린 왕비의 뒷모습에는 어떤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설렘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겁니다. 왕실의 혼례는 웅장하고 성대했지만 그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얼굴에는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무표정한 결의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결혼은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의 영역을 넘어선 거대한 정치적 서막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서막 뒤에 감춰진 권력의 균형추, 외척 세력의 부상과 견제라는 또 다른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볼 시간입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결혼은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의 영역을 넘어선 거대한 정치적 서막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서막 뒤에 감춰진 권력의 균형추, 외척 세력의 부상과 견제라는 또 다른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볼 시간입니다. 왕비의 자리가 한 여인의 몫으로 결정되는 순간, 그녀의 친정 가문은 더 이상 평범한 사돈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왕실과 피로 맺어진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 즉 외척구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이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왕비의 위상과 함께 그들의 권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조정의 중요한 자리마다 자신들의 사람들을 심으며 서서히 나라의 핵심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내린 거목처럼 외척 세력은 왕권을 든든히 지탱하는 동시에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반려이자 왕실의 일원인 왕비의 친정 가문이기에 마냥 내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면 왕권이 흔들리고 국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늘 왕의 마음을 짓눌렀을 거예요. 조정에서는 왕의 뜻을 따르려는 충직한 신하들과 강력한 외척의 눈치를 살피는 이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소한 정책 하나를 두고도 치열한 상소와 격렬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죠.
겉으로는 나라의 안녕을 위한 충언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외척 세력을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의 의지, 혹은 외척 스스로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숨겨진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러한 해묵은 갈등은 결국 당쟁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정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다른 가문들의 불만이 쌓여 정치적 균형이 깨지고 이는 또 다른 파벌 싸움으로 이어지곤 했으니까요. 때로는 왕의 친정 세력과 외척 세력, 혹은 다른 외척 세력 간의 충돌로 인해 조정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한 집안의 싸움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격이었죠. 이 끝없는 권력 다툼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희생되거나 반대로 새로운 권력의 주역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외척 가문의 저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비밀스러운 권력의 산실이었죠. 문 밖에는 삼엄한 경비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은 채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나 인사에 관한 밀담이 오고 갔을 겁니다. 왕실과의 혼례를 통해 얻은 지위는 이들에게 단순한 명예를 넘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때로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극명하게 대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는 언제나 추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왕비가 들어서면서 다른 외척 세력이 등장하면 기존에 강력했던 외척 가문은 한순간에 몰락하기도 했죠. 폐비가 되거나 유배를 떠나는 왕족, 혹은 영모제로 몰려 풍비박산나는 외척 가문의 비극적인 모습은 이 결혼 정치가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남은 것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 비극적인 기록들 뿐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조선 왕실의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거대한 정치적 행위였고 그 결과에 따라 수많은 가문과 개인의 운명이 갈렸던 것이죠. 왕비의 자리는 한 여인의 꿈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문의 흥망성쇠를 짊어진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왕비의 자리는 한 여인의 꿈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문의 흥망성쇠를 짊어진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짐의 무게는 왕비와 그 가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왕실의 혼례는 단순히 두 가문의 결합을 넘어 국가의 재정과 나아가 백성들의 삶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죠. 상상해보세요. 왕의 혼례는 그야말로 구군을 건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왕실의 위엄을 만방에 과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 길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갖 진귀한 예물과 물자가 한양으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혼례에 필요한 의복, 가마, 의례용품 등은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졌고 이를 제작하는 데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죠. 일국의 왕실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으니 그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혼례 비용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어깨 위로 얹어지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혼사를 치르기 위해 특별히 세금을 더 걷거나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풍년이든 흉년이든 관계없이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과 물자를 바쳐야 했던 백성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 열리는 잔치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민초들의 비참한 현실이 바로 그 이면에 존재했던 것이죠. 더욱이 왕비의 가문, 즉 외척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들은 국정의 중요한 요직을 독차지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때로는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을 키워 나라의 기강을 흔들기도 했죠. 외척 세력이 득세하면서 탐관오리가 들끓고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심 이반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결국 조선시대 왕실의 결혼은 단순히 왕실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왕권을 굳건히 하고 왕실의 대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동시에 외척의 발호를 불러와 세도 정치의 폐해를 낳고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드는 양날의 칼과도 같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실의 번영을 상징하는 듯했던 화려한 혼례 뒤에는 이처럼 국가 재정의 고갈과 민생의 피폐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결혼 정치는 왕실의 존속과 왕권의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튼튼한 외척을 등에 업은 왕은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외척 세력이 너무 커져 왕권을 위협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세도 정치의 폐해를 낳았다는 부정적인 유산 또한 분명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 왕실 족보와 가계도를 들여다보면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권력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 여인의 혼인이 수많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나아가 한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했던 조선시대의 결혼정치, 참으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역사적 기록물들을 통해 과거의 그 복잡한 관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어떻게 국가의 가장 공적인 영역을 뒤흔들었는지 그 숨겨진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왕실의 족보와 가계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조선시대 결혼정치가 단순히 한 개인의 인연을 넘어섰던 거대한 정치적 장치였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왕의 혼인은 왕실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고 나아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기둥 역할을 수행했죠. 때로는 든든한 외척 세력이 왕권에 힘을 실어주어 급박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도 했으며 어린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왕조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결혼 정치는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왕비 가문, 즉 외척 세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왕권을 위협하고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세도 정치의 폐해를 낳는 씨앗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들의 끝없는 탐욕은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애꿎은 백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참담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실의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 뒤편에는 고통받는 민초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한 여인의 혼례가 수많은 가문의 흥망성쇠는 물론 나아가 한나라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좌우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동시에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귀중한 역사적 기록물들을 통해 그 시대의 복잡다단한 드라마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왕들의 결혼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결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와 눈물, 그리고 냉혹하고 비정한 권력이 뒤엉켜 만들어진 거대한 정치 방정식과도 같았죠. 이 방정식의 해답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한 왕조의 번영과 몰락이 결정되고 수많은 개인의 삶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극단적인 운명 사이를 오가는 비극적인 역사를 써내려갔으니까요. 지극히 사적인 행위로만 보이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한 국가의 가장 공적인 영역을 뒤흔들고 파괴할 수 있었는지, 그 숨겨진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성찰과 함께 씁쓸한 깨달음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역사 뒤편에는 이처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작동했던 차갑고도 잔혹한 권력의 메커니즘이 존재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결혼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사랑의 결실로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왕들의 결혼 정치는 이와는 너무나도 다른 엄중하고 비극적인 모습이었죠. 한 개인의 행복이나 감정보다는 가문의 영달, 왕실의 존속, 그리고 권력의 균형이라는 훨씬 더 큰 대의를 위해 희생되거나 때로는 냉정하게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의 사회와 삶을 이해하고 성찰하는데 중요한 교훈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결혼이라는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 깊숙이 들여다본 권력과 인간 욕망의 본질적인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결혼 정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현대 사회의 결혼은 이러한 권력과 욕망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안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시나마 과거의 지혜를 빌려 현재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